사실 저는 고3 수험생 시절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울증이 좀 오지 않았나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혼자서 노력해도 마음같이 잘 되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보약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아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 말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 때보다도 사실 저는 고3 수험생 시절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체력도 완전 바닥나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사실상 우울증이 좀 오지 않았나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공부도 공부지만 체력과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노력해도 마음같이 잘 되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보약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보약을 추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수험생 증상별로 보약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수험생 보약은 언제 먹으면 제일 좋나요? 라는 질문에부터 좀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질병이나 소증이 따로 없는 상태라면은 수험생 보약은 수능으로부터 3개월 정도 전부터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 안에 체세포가 헌세포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그런 교체 주기가 약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복용을 하시면은 보약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약이 환자에게 완전히 100% 맞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맥진이나 복진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제일 맞는 그런 한약이 어떤 거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상황에 맞게 조금씩 약재를 넣고 빼고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 한의원에서 정확한 상담을 거친 후에 복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먼저 체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인 처방으로 곽향전기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번에 여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처방이라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수험생들이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운동을 거의 못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엄청 온갖 사내 진미를 많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이나 들어가면은 속에서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 곽향전기산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수험생 때 쓸 때는 곽향전기산 원방을 쓰기보다는 여기다가 조금 더 노폐물을 이렇게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산사유기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쓰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처방은 삼령백출산이라는 처방인데요. 이것도 매우 유명한 처방이죠. 인삼이랑 또 복령 이런 여러 가지 약재가 주된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장점막이 약해지면서 만성적인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또 음식 먹기도 겁날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삼령백출산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망가진 장점막을 엄마 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면서 점점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체력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습 능력을 올려줄 수 있거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학습에 좋은 한약이라고 추천을 받고 오신 분들 보면 청명탕 주세요, 청명탕 없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청명탕 너무 좋죠. 원지, 백복신, 또 석창포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청명탕 일변도보다는 다른 한약도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보약은 귀비탕이에요.
귀비탕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 당귀, 용환육, 산조인 이런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보음이나 보혈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총력탕의 약재들도 사실 일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도 같이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산병에 그런 증상들이 많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안정이 안 돼요.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심이나 걱정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심장이라든지 비장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귀비탕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보중익기탕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제 대사가 많이 저하돼 있거나 에너지 자체가 생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 인삼이나 백출, 또 황기 같은 모기약재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 이 자체로 대사도 많이 높아지고 기운을 많이 보충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코가 막히면은 이쪽으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중익기탕에다가 코를 뚫어줄 수 있는 방향성 약재를 추가를 해서 쓰게 되면은 뇌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서 집중과 수면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반적인 능력을 고루 올려줄 수 있는 보약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적인 수험생 보약에는 다른 처방이랑 같이 합방을 시켰을 때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모든 약을 다 섞어서 다 포함시키면 좋은 게 아니냐. 아까 제가 체력이랑 학습 카테고리를 따로 뺀 이유가 그런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나 아니면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는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는 친구들은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여학생들은 보통 멘탈을 다잡아주는 귀비탕이랑 또 기력을 보충해주는 육군자탕을 같이 합해서 쓸 때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남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귀비탕에다가 또 삼령백주산을 같이 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남학생들에게 좋은 처방에 또 하나 있는데요. 보원전이라는 처방이고요. 이 처방은 위장이 약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능력치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공진단도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딱 하나를 먹고 등교하면 기운도 하루 종일 쌩쌩하게 잘 나고 집중도 잘 되는 명약이죠. 오늘은 수험생이 복용하면 좋을 그런 보약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수능이 가까워와서 보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전부터 꾸준한 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저녁 식사를 소식하는 거랑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은 저녁 간식으로 감식초를 희석해서 먹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식초는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쌓인 피로를 싹 씻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수능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추천해드린 수험생 보약 영상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끝까지 힘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